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부유한 친정 덕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지라 결혼도 순조롭게 비슷한 환경의 남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자상했고 능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남편은 외모도 여성스러워 보일 정도로 얌전해 보였어요. 연애 시절에 보여준 모습도 정말 그러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완벽하게 숨겨놓은 성격을 드러낸 것이었죠. 연애 시절에 봤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일이 늦게 끝나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약속에 늦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과라서 수술이 늦으면 전 그냥 참고 기다렸는데 이번엔 제가 늦은 것을 보더니 심하게 화를 내면서 예약이고 뭐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기분이 더러워져서 밥 먹을 상태가 아니라면서 말이죠. 처음으로 늦었던 제가 밥 먹듯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불쾌했고 그럼 혼자 가라고 나 혼자라도 먹고 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야 말았어요. 세상에 그 사람 많은 레스토랑에서 저를 막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짐승을 끌고 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고 레스토랑 안에서 싸울 수 없어서 어이가 없고 모욕적이었지만 참았다가 집에 와서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뇌가 없냐는 둥 정신 상태가 썩었다면서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면서 TV 리모컨이며 쿠션을 막 던지기 시작하더군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죠. 이런 식으로 살 거면 헤어지자고. 당신 미친 거 아니냐면서 전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당장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을 치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모멸감이었어요. 전 짐을 싸서 당장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차마 친정집에 갈 생각은 못했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일로 친정에 간다는 건 정말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앞으로 평생 같이 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증거를 모아두기로 했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서 정말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호텔에 절 찾아왔습니다. 룸서비스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과한다고 하며 무릎을 꿇는 겁니다. 화가 난 마음도 컸지만 내심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돼가는 게 속이 상했던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회에서 이혼녀로 낙인 찍히는 게 싫었고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리고 집에 와서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와인을 마시고 잠을 편히 푹 잤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지나갈 줄 알았던 건 순전히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겪는 일적인 스트레스가 꽤 힘들게 한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의료사고에 휘말린 것도 아니고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릴 일이 있어 들렀는데 남편의 방이 책상이며 침대며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쓰던 거라고 하셨죠. 별 생각 없이 앉아서 서랍을 여는데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꽤 여러 권이었는데 초등학교 시절 것을 읽었죠. 시아버님이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한번 크게 부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술을 마시고 엄마와 나를 살점이 터져 나가도록 매를 때렸다.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 엄마가 더 맞을까봐 난 껴안고 등을 내밀어 내가 더 많이 맞았다. 정말 도망가고 싶었다.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마치 제가 매를 맞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 남편의 공격성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알게 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시아버님이 더욱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구고 성공하시게 되면서 그런 문제는 덜해진 것 같았지만 어릴 적 상처는 오랫동안 남편을 괴롭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남편이 눈치채지 않게 잘 넣어두었고 급히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겉으로 부유하고 명예도 있는 시댁에 그런 비밀이 있다는 건 어쨌거나 끔찍한 사실이었죠. 집에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역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폭력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크게 다툰 후에 저나 남편이나 조심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러고 나니 애정이 식었고 전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니 더욱더 몸이 움츠러들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회식 후에 술을 마셨는데 대리운전을 부르고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실수로 기사를 그만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했죠. 급히 내려가서 주차를 해주고 남편을 부축해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음주운전이라면서 남편을 몰아붙이자 술김에 화가 더 났는지 아니라면서 네가 뭘 아냐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는데 심하게 화를 내니까 저 역시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설사 대리 불러서 왔다고 쳐도 그 지경이면 주차를 시키든가 아님 전화를 미리 하든가 왜 운전석에서 그러고 있었냐며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너 미쳤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목을 졸라 전 그만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흔들어 깨우다가 안 되겠는지 물을 뿌려 정신을 들게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민했나 반성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애써 외면했다가 이번에는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싸우는 영상과 녹취 파일도 준비해 두었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유책 배우자는 당연히 남편이었고 상담을 받으면서 소송을 해도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고요. 전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해둔 원룸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그 후로 연락이 없더군요.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전 이혼 서류를 신혼집으로 발송했고 양가에 이혼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죠. 친정에서는 좀 더 생각해보라며 다독이셨고 시댁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사실 더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가 빨리 와봐야겠다. 아버님이. 전 전화를 끊자마자 미친 듯이 운전을 해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전 정말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눈에 보이는 것은 시아버지는 골프채로 남편을 두들겨 패고 있었고 여기저기 피가 흥건했습니다. 어머님도 말리다가 많이 다치신 것 같았고 남편은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전 아버님께 무슨 일이시냐며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기껏 키워서 결혼시켰더니 이혼이라고?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어! 하시면서 남편을 더 치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전 온몸으로 남편을 안으며 막았고 골프채는 제 허리와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 모두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죠. 남편은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차마 근무하는 병원엔 가지 못하고 시댁 근처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시아버지도 정말 끔찍했고 태어나 처음으로 골프채로 맞아보니 정말 정신이 확 들더군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괴로운 성장 과정을 겪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쓰러웠지만 그게 대물림되어 저나 앞으로 낳을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이혼밖에 답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두 모자가 너무 안타까워 병원에서 시어머님과 남편을 간병하던 중에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헤어지마.
그러니까 너희 둘은 잘 살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게다. 미안하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는 갑자기 얼마 뒤에 바이탈에 이상이 생겨 중환자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행여 큰일이 날까 싶어 정말 마음을 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식이 가물가물했던 남편은 정신이 돌아오고 사실을 알게 되자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절 놔주겠다고요. 마음속으로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제 마음속에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어머님의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오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시어머니는 그동안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식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 생각하셨겠죠. 그렇게 30년간을 모아온 폭력의 증거들을 다 내놓으셨고 그렇게 이혼하게 되셨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 근처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물러나셨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잘 살피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후 얼마 뒤에 시아버지는 양심이 있긴 하셨는지 시골로 귀농을 하셨다고 하면서 본인 재산으로 된 땅까지 처분을 해서 시어머니 통장으로 넣어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맞고 살아온 값이라도 치르신 건지 뭔지. 그리고 남편은 정말 그 이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자극하는 시아버지가 먼 곳으로 가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자 분노감도 사그러드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로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을 돌리게 되었고요. 현재는 아이도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더 빠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하셔서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폭력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굴복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마음에는 상처가 남고 잊혀지지 않는 분노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 폭력적으로 일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이렇게 폭력 없이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앞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딸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